부동산 두더지 잡기 하면서 이번에 노도광 금강구 들석, 노도광 금강구 하이킥, 노도광 금강구가 상승주도, 관악 봉천, 봉천동, 서민 아파트 풍선 효과 이야기하면서 금천구 아파트 넉 달 새에 뭐 2억 더 뛰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거래가 추이 하면서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데 갑자기 호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2억 더 뛰었다면서 실거래 추이하는데 갑자기 호가 얘기해요. 3월에도 집형 내놓을 인간들은 내놓았겠죠. 그리고 호가 같은 경우는 시골에 한 10평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얘를 그냥 호가를 50억에 내놨어요. 사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호가는 50억이죠. 근데 만약에 이거 살 때 한 5천만원 주고 샀다. 시거래가는 5천만원짜리였다. 50억까지니까 100배 상승하고 기사 내면 되는 건가요? 갑자기 호가 들이대고 나서 올랐대요. 팔려야 올린 거지. 매매 가격 지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요때 조금 올랐죠? 뭐 상승폭 뭐 올랐다 떨어졌다 하고 있는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 상승폭 소폭 떨어졌죠. 여기는 유지고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규제 효과는 언제 나온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은 6.17 대책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는 안 봤죠. 법인들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는데 서울은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비해서 법인들이 매입한 게 적었다. 왜냐면은 법인들이 어떤 걸 많이 샀을까요? 처음에 9억 이하 했었죠. 대출 규제가 9억 초과부터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9억 이하 말고 6억 이하로 갑자기 프레임이 잡았다. 왜 6억 이하 아파트 하면서 경기도 아파트 얘기 많이 했죠. 왜 프레임이 이렇게 잡았어요? 법인 공제가 한 채당 6억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폐지됐어요. 매수 수요는 줄어들겠죠. 일단은 매도하는 수요는 말더라도. 근데 이게 6억 이하는 경기도 쪽이 많았죠. 서울은 그래도 막 올려가지고 6억 이상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법인들은 외부로 많이 퍼졌죠. 실질적으로 6.17 영향은 없고 상승세가 6.17 때문에 증가한 거 아니죠. 이때 많이 올랐죠. 그러고는. 여기도 잠깐 뭐 이렇게 했지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정도고 관악구도 뭐 6.17 영향인 것 같아요. 요때 좀 올랐죠. 그리고 상승폭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자, 그러면은 서울에서 규제가 강하게 들어간 거는 710이죠. 종부세 강화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빨리 팔라고 양도세 강화. 710 대책 효과 보려면 한 달 있어야 되죠. 최소 한 달이에요. 그것도 어디부터 효과가 나와요? 노도강 한 달 뒤에 나왔어요? 아니죠. 노도강은 안 그랬죠. 금강구 한 달 뒤에 나왔어요? 안 나왔죠. 강남부터 나오죠. 강남의 하락세가 또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6월 이후에 서울은 상승할 이유가 없었는데 보유세 냈으니까 금매물 걷어들였다 라는 프레임을 잡아서 금매물을 걷어들이게 만들고 그러면서 강남 호가를 조금씩 띄우니까 다시 강남 오르는구나 하면서 주변으로 퍼져나간 거죠. 그런데 막상 오르는 강남은 거의 안 오르고 노도강, 금강구 이런 데가 오르고 있다. 지금 더 오를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안 올랐던 거는 그만큼 입지나 환경에 대한 갭이 그만큼 있어서 그만큼 덜 올랐던 건데 이제 와서 오를 이유가 있어요? 키 맞추기? 갭 메우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끝물이네. 띄울 데가 없으니까 띄우는 거죠. 딴 데가 안 뜨니까. 지금 매매 거래량 어때요? 그래서 막 띄워주고 6월에 폭증했다. 폭증한 거 치고는 엄청나게 거래량이 더 많이 오른 거 아니죠? 볼까요? 제가 지수 측정하는 법 알려드렸죠? 6월에 거래량이 5월에 비해서 두세 배씩 늘어났으니까 상승폭도 두세 배 늘어나는 거죠. 외진 매매 거래량은 6월께 아직 안 뜨죠. 지금 아마 이렇게 좀 올라서 나오긴 할 거예요. 6월에 오르든 아니면 7월에 오르든. 이거는 신고일 기준이니까. 5월 끝나고 매물 들어간다 하면서 다시 유도하고 있는 거죠. 서울이니까 다시 오를 것이다. 언제부터 금강구 노도강이 상승세를 주도하는데 거기가 언제부터 똘똘한 채였어요? 그나마 노원은 그래도 조금 학군이 된다 치지만 금강구, 도강, 은평구 이런 데가 언제부터 똘똘한 채였어요? 똘똘한 채라서 서울로 몰린 데놓고서 막상 까보면 노도강 금강구예요. 언론들이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폐가 있더라 라는 거죠. 전세가 상승률은 서울 평균보다는 지금 덜하고 있다. 전세가는 어디 많이 띄우고 있어요? 강남. 그 재건축 아파트들 계약 만기가 한꺼번에 어떻게 몰려서 쏟아졌는지 전세가 오른다고 프레임 잡으니까 그냥 팍팍 올리는 거죠. 일부는 들어갈 수 있을 여력이 되지만 일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재건축 아닌 아파트들 실거주 요건 채우고 싶어도 실거주 요건 강화되고 있는데 팔기 전에 돈 마련해서 일단은 전세를 내보내고 실거주 요건을 채우겠죠. 근데 전세 내보낼 돈이 있냐? 나도 딴 데서 전세 살고 있다가 나중에 그 전세 마련해서 갚고 들어가겠다 이런 마음인데 그게 되나요? 그 갚으려면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끝물이니까 계속 띄우는 거죠. 끝물인데. 지금 보면 어때요? 어디 띄우고 있어요? 자, 독산동. 더 비싸게 거래된 적도 있죠. 물론 뭐 조금 오른 편이다. 그리고 이런 데 같은 경우 갑자기 거래가 쏟아져 나온 거죠. 아마도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6.17 이후 거래가 늘어나고 호가가 올랐다. 이런 경우는 연끌 가능성도 있고 기사에서도 찝어가지고 인터뷰하죠. 연끌 수요들 주관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경우도 있을 테고 증여성 거래 특사경 강화됐는데요. 특사경 강화됐다고 해도 계속 하죠. 계속 걸려서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잠실하고 이런 데 엄청 쏟아져 나왔었죠. 자금 출처 계획서 보니까 불법적으로 거래한 것이든가 혹은 불법이라기보단 위법이죠. 위법적인 거래들이 많이 나왔다. 그런 것도 자세히 조사해보면 나오겠죠. 법인 많지는 않죠. 서울은 법인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법인에서 다시 개인으로 넘기면서 나중에 더 오른다는 가정하에 최대한 높여서 팔면은 나중에 더 올랐을 때 양도세가 줄어든다. 어차피 법인 양도세가 적은 지금 넘기자.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겠죠. 보면 단지별 어때요? 뭐 이런데 서울대 입구 근처에 신림선 들어온다는데 뭐 이런데 뭐 오른다고 해가지고 요때 올랐죠. 지금은 어때요? 거의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위치 여기 이쯤 되면은 더블 역세권이죠. 더블 역세권의 진정한 의미는 뭐다? 양쪽 어디여도 가깝지 않다. 중간에 어중간한 위치에 있다. 두 쪽에 어느 쪽도 가깝진 않다. 역까지 5분. 우사인 볼트가 뛰면 한 5분 정도 나오겠죠. 보통 그렇다. 역까지 5분 해가지고 걸어서 5분 나오는 거 봤어요. 그런데 지금 호가는 엄청나게 올려놓고 있죠. 왜 호가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거래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때려주니까 이참에 비싸게 팔자. 그러면 또 여기도 요때는 얼마였는데 실거래 말고 호가로 계산해서 뭐 이야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보도하겠죠. 봉천통 이렇게 오르고 있다가 오히려 상승세는 주춤해진 상황이죠. 예전보다. 그리고 최근 거래는 그 전보다는 조금은 떨어진 상황이다. 그죠? 뭐 층수가 낮지만. 그리고 요거는 또 무슨 호재라고 그래요? 서부선 호재, 서부선 호재, 신림선 호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때요? 경전철 사업 본계도 오른다. 신설해가죠. 2028년 개통. 그리고 신림선은 2022년 6월 개통 예정이다. 서부선 이런 거는 호재로 해서 올렸죠. 근데 또 얘기 나오면 또 올렸죠. 근데 뭐 지금 와서 이제 개통할 때 됐다고 오를 이유 있나요? 계속 오르고 있었죠 이미. 호재를 통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호재랑 관련 없이 계속 그냥 띄운 거죠. 근데 이제는 그냥 안 되죠.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호재 얘기하면서 올리고 있는 거다. 더 비싸게 팔 거라는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호가를 비싸게 내놓으면서 저들이 버티는 동안 진짜 꾼들은 싸게 팔고 빠지겠죠. 현황 어때요? 구로구. 뭐 전거래보다는 가격이 좀 떨어졌죠. 뭐 또 층수 얘기할 테니까 뭐 층수가 좀 낮아지긴 했지만 이때 뭐 8층이나 뭐 이때 100만원 올랐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 갑자기 이렇게 튀었지만 7월에 이거 한 건 거래돼서 얘만 좀 비싸게 나오는 건데 과거 이렇게 오르던 시기에 비하면은 전체적으로 멈춘 상황이다. 상승폭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막 신고가 행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소리는 여기서 다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되면서 상승폭이 줄어가면서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지금 단지들이 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가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저기가 주도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광명 전세 전쟁 하면서 여기 지금 2000가구 1389 9단지 이주한다 하면서 여기가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금강구에도 영향 미칠 것이다. 그래서 뭐 이주 완료된 데 있고 이주 중인 데 있고 이주할 예정 조만간 그리고 10월 말에 이주할 것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주 수요가 전세가 올리면서 전세가만 올려요? 전세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매매가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단지. 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이주 수요가 나와서 전세가를 끌어올려서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잡으려면 재건축, 재개발 풀어야 된다면서요. 어때요? 결과? 재건축, 재개발로 공급하는 거는 인근, 매매, 전세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멸실이 너무 많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늘 제가 이야기했죠. 7월 이주 수요 나타나면서 또 나타나고 있죠. 계속 이주하면서. 그런데 그게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서 공급해라 라는 말이 그러면 집값 안정될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말이 맞아요? 지금 딱 광명 상황 보면 알 수 있죠. 풀면 안 된다. 그건 정부도 알고 다 알고 있는 건데 분양이 이렇게 남아있다. 뭐 오피스텔 제외하고 임대 아파트들 분양 남아있어서 노도광에 비해서 호도가 덜하죠. 아까도 기사 시작할 때 봤지만 금강구는 노도광 뒤에 꼽사리 껴서 자꾸 붙여놨죠. 그 이유는 뭐다? 띄우려는 거는 금강구가 아니다. 그나마 서울 중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서울 아파트가 오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금강구를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어떻다? 6월에 거래가 많아진 거지 상승폭이 엄청나게 올랐다? 그런 상황 아니죠. 뭐 1000만원 오른 게 한 채 거래된 거랑 두 채 거래된 거랑 하면은 똑같이 1000만원 오르더라도 두 채 거래되면은 상승폭이 2배로 뛰는 것처럼 지수 계산상 그런 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죠. 결론 아직 상승이다. 상승폭 커졌다? 단지들 보면은 예전에 이렇게 상승하다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라는 거죠. 거래량이 늘어난 거죠. 매물 줄어든다는 고도에 넘어가서 6월에 몰린 거죠. 다주택 규제 강화되는 거 눈에 보이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오를까? 서울에서 다주택들이 많이 샀다고 하면은 강남 뭐 두세 채씩 사는 거 사실은 힘들죠. 여력상. 그러면 어디 쪽으로 많이 갔다? 노도광, 금강구, 은평구 이런 쪽으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팔고 있다는 거죠. 다주택자들이 처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비싸게 사는 거는 현명한 판단이다 아니다? 직접 결정하시면 되죠. 뭐 세금 많이 내고 싶으면 지금 사시면 됩니다.